줄 거예요. 지질시대가 뭐냐면 지구 탄생이에요. 지구 탄생이 언제 있어요? 지구 탄생은 약 지금으로부터 46억 년 전에 탄생을 합니다. 자, 그래서 지질시대라고 하면 지구 탄생부터 인류 탄생까지라고 시험 문제 잘 나와. 인류 탄생이 아니라 현재까지. 시험에 잘 나온다 했어. 인류 탄생이라고? 아니라고. 오케이. 현재까지. 그래서 지질시대는 지구 탄생부터 현재까지를 우리는 지질시대라고 부릅니다. 그럼 지질시대를 4개로 구분을 하거든요. 구분하는 기준이 어떻게 돼요? 시험에 잘 나오거든요. 지질시대를 구분하는 기준은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생물이 갑자기 크게 변해요. 생물계의 급변화요. 생물계의 급변화 또는 여러 가지 지각 변동을 가지고 우리는 지질시대를 4개로 나눕니다. 그런데 이 지각 변동은 지구과학 1. 여러분들 고등학교 2학년 때 나오는 거니까 이거는 보실 필요 없고요. 뭐만 기억하시면 되냐면 생물계가 크게 변한대요. 생물계가 크게 변한대요. 선생님, 생물이 크게 변하는 건 뭐로 알아요? 히읗, 시읒 가지고 알아요. 뭘까요? 행성 노. 지구에 있는 거. 히읗, 시읒. 지구에 있어. 자, 아임 둘리 엄마. 분리요? 나 둘리잖아. 공룡. 그렇지, 공룡. 발바닥. 화석. 공룡, 그렇지. 화석. 화석으로 우리가 생물계가 크게 변한다는 걸 알 수 있어. 5분이 지났잖아. 아니 너무 추워서. 생물계의 급변화는 화석으로 알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하실 게 화석이 도대체 뭔지, 화석의 생성 과정부터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화석이 생성되려면 조건이 필요해요. 첫 번째 조건, 단단한 부분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요. 그렇지, 단단한 부분이 있어야 돼. 단단한 부분이 있어야 할 것. 두 번째, 얘가요, 자, 이게 죽었어요, 하나가. 사체가 이렇게 죽었어. 죽은 녀석이 땅 위에 오랫동안 있으면 돼요, 화석이? 안 돼요. 안 돼요. 돼요. 왜냐면 피읍해서요. 90. 부패해서요. 네. 맞아요. 부패해요. 그럼 얘네들이 썩어버리네? 그럼 형태가 보존되지 않아요. 않아요. 그래서 반드시 뭐 해야 돼요? 빨리 메몰돼야 돼요. 네. 메모리 돼요. 자, 그럼 메모리 되고 나서 무슨 작용을 받으면, 화석화 작용을 받으면 우리는 화석이 된대요. 자, 지금부터 화석화 작용을 설명을 해드릴게요. 잠깐만요. 얘가 묻혔어요. 자, 묻혔어요. 잘 봐봐요. 보시면 얘가 묻혔어. 그런데 여기에 지하수가 흘러. 지하수가 얘를 어떻게 하냐면 이 안에 있는 내용물을 싹 녹여요. 이렇게 녹여요. 그 녹인 상태에서 석회 물질이 요 안에 들어가요. 그 석회 물질이 딱딱하게 굳으면 우리는 그걸 뭐라 부른다? 화석. 화석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그걸 우리는 무슨 작용이라 부르냐면 화석화 작용이라 해요. 자, 그래서 단단한 부분이 있어야 되고 빨리 매몰되고 화석화 작용을 하게 되면 화석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럼 자, 중요한 거 갈게요. 화석의 종류는 크게 2가지예요. 무엇과 무엇으로 나누냐면요. 표준화석 하고요. 시상화석으로 나눠요. 누구를 표준화석이라고 부르고 누구는 시상화석이라고 불러요? 내가 화석을 딱 보는 순간 이거는 고생대야, 또는 이거는 성칸부리아대야, 또는 이거는 중생대야, 그 시기를 알 수 있는 건 표준화석이라고 부르고요. 시상화석은 어떤 경우를 시상화석이라고 부르냐면 환경이요. 서식 환경을 알 수 있는 게 시상화석이야. 예를 들어 고사리가 발견됐대. 그러면 얘는 육지였구나. 따뜻한 육지였구나. 산호가 발견됐대. 그러면 얘는 얕은 바다였구나. 그걸 우리는 시상화석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둘 화석의 특징이 있어. 어떤 특징이 있냐면 표준화석은요. 그 시대를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생존기간이 길어야 돼, 짧아야 돼? 길어야 돼요. 다 살아야 돼? 현재까지? 짧아야죠. 짧아야겠죠. 생존기간이 짧아야 돼요. 그런데 분포 범위는 좁을 필요가 없어요. 분포 범위는 널찍하게 다 분포해도 돼요. 그런데 그 특정 시대에만 살아야 되기 때문에 생존기간이 짧아야 돼요. 허나 시상화석은 생존기간이 길어도 상관없어요. 그죠? 그런데 그 특정 부위, 특정 환경에만
때만 서식해야 되기 때문에 분포 범위가 봐야 돼요. 좁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럼 이 내용을 어떻게 아이들이 인지하나 확인하는 그래프가 있어요. 잘 봐. 자, 세로축에 선생님 마음대로 가로축에 분포 범위라고 써볼 거고요. 세로축에 생존기간이라고 적어볼게요. 생존기간이라고 적은 다음에 선생님이 어떻게 할 거냐면요. 생존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요 A범주에 있는 애가 있고요. 요렇게 B범주에 있는 애가 있어요. 누가 표준? 저 B. B, 그렇지. B가 표준이야. 아, 얘가 표준이고요. 왜요? 범위는 넓지만 시기가 짧지요. 그치요? 그럼 A가 뭐가 되는 거야? 시상화석이 되는 거야. 괜찮아요? 오케이. 그래서 화석은 생물계의 급변화를 알 수 있고요. 그 화석 가지고 우리는 뭘 나누냐면 지질 시대를 나누는 거야. 괜찮죠? 오케이. 그럼 지금부터 지질 시대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질 시대는 총 4개로 나눠요. 4개로 나눠요. 어떻게 나누냐면요. 자, 아까 얘기했어요. 지구 탄생의 46억 년 전. 46억 년 전부터 쭉 갑니다. 쭉 가서 몇 억 년 전까지? 약 5억 년 전까지. 그러면 몇 억 년이야? 41억 년. 오케이. 41억 년을 차지하는 게 바로 누구냐면 선캄브리아. 선캄브리아. 선캄브리아라고 하고요. 자, 그리고 나서 얘네들만 제일 기간이 길고요. 나머지는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고중신으로 가거든요.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자, 시험에 선캄브리아대에서 자주 출제한 게 뭐냐면 얘는 뭔데 이렇게 길어? 왜 이렇게 길어? 이렇게 물어봐. 이렇게 긴 이유는 이걸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발견되지 않았다. 그 말이 무슨 말이야? 화석이 잘 발견되지 않았어요? 화석이 발견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화석이 잘 발견되지 않다 보니까 이걸 나눌 수 있는 기본 근간이 없었던 거예요. 구분 기준이 없었던 거야. 그래서 기간이 제일 길어요. 어땠길래 그랬는지 지금부터 살펴볼게요. 잘 봐봐요. 선캄브리아대는요, 생물들이 대부분 다 단세포 생물이야. 단세포 생물이면 세포가 단 몇 개? 한 개. 그치? 단 한 개의 생물들이야. 그럼 얘들은 대부분 다 단단한 부분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어요. 맞아요. 단단한 부분이 없었어요. 그리고 개체수도 너무 적었어요. 개체수도 너무너무 적었어요. 그 다음에 얘네들의 또 특징이 뭐냐면 얘네들은요, 단세포 생물이다 보니까 개체수도 적었어. 그것뿐만 아니라 지각 변동이 너무 많았어. 무슨 말이냐면 잘 봐. 내가 실컷 화석화 작용을 했어. 그래서 여기에 조개라는 화석이 이렇게 있었다? 근데 갑자기 이 지층이 힘을 받아. 그럼 이렇게 뜯어지겠죠. 그럼 이 화석이 그대로 보존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걸 지각 변동이라 그래. 자, 이렇게 지층이 끊어지는 걸 단층이라고 부르고요. 지층이 휘어지는 걸 습곡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단층과 습곡이 너무 빈번하게 일어나다 보니 누가 없었다? 화석이 존재하기 어려웠다 라고 얘기해 주시면 돼요. 괜찮아요? 그래서 선캄브리아대의 시간이 긴 이유는 화석의 수가 너무 적어서 그랬다라는 거, 그 이유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시험에는 뭐가 잘 나오냐면 그럼 발견된 게 있긴 있어. 그러니까 고생대를 이렇게 나눴겠죠. 그죠? 그러면 뭐가 발견됐냐면 여러분 제가 통합과학 1 할 때 얘기해줬던 거 남세균 씨 기억하세요? 아니요. 자, 남세균이 유일하게 우리 지구에서 단세포 생물 중에 유일하게 초록색이야. 그럼 뭘 할 수 있는 애지? 광합성. 그렇지, 광합성 할 수 있는 애지. 지구가 탄생을 했어. 그 탄생을 한 이후에 산소 농도가 있었어 없었어? 있었어요. 없었어. 이산화탄소가 엄청 많았단 말이야. 그럼 남세균님이 이산화탄소를 가져다가 그걸 뭐로 바꿔주는 거야? 산소로. 산소로 바꿔주는 거야. 그치? 그래서 산소의 농도가 진해졌어. 그 산소 3개가 뭉쳐서 이걸 뭐라 그래? 오존. 오존층을 이루었죠. 그 오존층을 이루게 되니까 자외선이 지구로 못 돌아오고 육상생물이 출현하게 됐다고 말씀해줬어. 기억나? 네. 네, 그게 바로 남세균인데요. 그게 선캄브리아대 때 생겼어요. 자, 이 남세균이요,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냐면 사이아노박테리아. 이것도 기억해 주세요.
사이아노박테리아라고 해요. 자, 이 남세균이 성칸무리아데 시대의 대표적인 화석인데요. 생각해 볼게요. 세균이 화석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없겠죠, 그렇죠? 당연히 말도 안 되지. 세균은 단세포 생물인데 어떻게 화석이 돼? 얘가 집단 폐사한 거야. 남세균이 진흙에 집단으로 다 매몰돼서 진흙 덩어리가 남겨졌어. 그게 바로 스트로마톨라이트라는 화석이야. 이 스트로마톨라이트는 진흙이거든요. 이 진흙 안에 대량의 뭐가 있다? 남세균이 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방사기라고 해서 이 지층에 이 녀석의 나이를 딱 봤더니 46억 년 전 이후였더라. 그래서 그걸 성칸무리아데라고 하고 이게 대표적인 표준 화석이라고 얘기한 거야. 괜찮아? 괜찮아? 그래서 대부분 학교가 스트로마톨라이트만 나와 남세균 덩어리라고 생각하시면 돼. 남세균 덩어리만 시험에 잘 나오는데 고장고 이상이요. 고장고 이상은 모두 기억해 주시려면 에디아카라 동물군도 기억하셔야 돼요. 에디아카라 동물군은 뭐냐면 얘는 대표적인 단세포 생물이 아니라 다세포 생물이야. 다세포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동물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움직였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해서 그래. 원래 움직였는지는 몰라. 그런데 움직였을 것이다 라고 추측해서 에디아카라 동물군이라고 부르고요. 언제? 성칸무리아데 때 대표적인 다세포 생물의 표준화석입니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돼요. 됐습니까? 그러면 자 물어봅시다. 성칸무리아데 때는 어떤 기후 환경이었는지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왜냐하면 이들은 다 무슨 화석이냐면 표준 화석이야. 그래서 지금 얘네들이 우리 지구에 살아? 아니요. 그래서 어떤 기후 환경인지 정확하게 추측할 수가 없어요. 자, 그거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성칸무리아데는 46억 년부터 5억 년까지 그 사이를 전체를 성칸무리아데라고 합니다. 그러면 고생대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고생대에서부터 최초로 뭐가 출현하기 시작하냐면 육상생물이 출현합니다. 왜 고생대부터 육상생물이 출현했을까요? 산소가 많아졌어요. 그렇지. 산소가 많아져서 뭐가 형성됐죠? 오존층. 오존층, 그치? O3, 오존층이 형성됐죠? 오존층이 형성되면 더 이상 지구로 자외선이 들어와요? 못 들어와요? 못 들어. 못 들어와요. 그러면 바다생물, 얘들이 바다생물이란 말이야. 원래 바다생물로 처음에 출현한 이유가 뭐냐면 이 자외선을 피하려고 바다생물이 출현을 했는데 고생대 때부터는 오존층이 생겼기 때문에 자외선이 들어오지 않아 육상생물이 최초로 출현하게 된다는 거. 그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이 육상생물의 대표적인 얘가 바로 고사리야. 자, 지금 고사리 있어 없어? 있어요. 있지요. 그럼 이거 표준화석이야 시상화석이야? 시상화석. 그렇지.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는 알아요. 어떤 환경이라는 거. 자, 고사리는 온난한 곳에 살아요? 한랭한 곳에 살아요? 온난한. 그렇지요. 그래서 고생대는 온난한 기후였을 것이다 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이 고사리가 한번 집단 폐사를 합니다. 그래서 뭐가 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냐면 빙하기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해요. 그래서 고생대의 기후는 온난한 기후였고 빙하기가 존재했습니다 라는 거 시험에 잘 나오고요. 하나 더 잘 나오는 게 뭐냐면 여러분 혹시 판게아 기억하세요? 네. 판게아가 뭐죠? 판이요. 6개의 대륙이 다 붙은 거. 오케이. 초대륙. 그치요? 자, 6개의 대륙이 다 붙은 게 언제 형성되냐면 고생대 때 형성돼요. 그럼 생각해봐요. 원래 육지와 육지 사이에 뭐가 있죠? 바다가 있죠. 그런데 이 A라는 육지와 이 B라는 육지가 붙었어. 그럼 이 바다가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서 해양생물이 고생대 말에 다 죽어요. 대멸종이 한 번 근데 일어납니다. 올라오지 않아요. 지나간 거잖아요. 물에 있는데 올라. 물에 있는 애가 위로 올라왔어요? 네, 그래서 다 지나간 양서류로. 아니,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진화 못하는 애들은 거기서 다 죽었어요. 이상. 네네네. 그래서 아무튼 기억하실 게 뭐냐면 고생대는 특징이 육상생물이 출현했고 온난한 기후였고 빙하기가 있었으며 판게아가 고생대 말에 형성되었다. 이 정도 기억하셔야 돼요. 미안하? 오케이. 그럼 대표적인 시상화석은 고사리. 고사리를 무슨 식물이라고 부르냐면 양치식물이라고 합니다. 양치식물. 오케이. 양치식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상화석은 이 고사리 기억하시면 되고요. 표준화석 외우셔야 돼요. 표준화석은 뭐가 있냐면 삼엽충이요. 삼엽충 시험에 진짜 잘 나와요. 꼭 기억해요. 삼엽충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고생대의 대표적인 건 방추충이야. 그리고 물고기의 조상 갑주어가 있어요. 갑주어 요 세 개는 꼭 기억해 주시면 돼요. 거기에 고등학교가 조금 상위 레벨이다 라고 하면 완종류까지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완종류 조개 중생대 갑니다. 잘 보세요. 중생대는요 특징이 뭐냐면 얘도 상당히 온난했어요. 왜냐면 중생대 때는 시상화석이 대표적으로 뭐가 번성을 했냐면 거시식물이라고 해서요. 씨가 바깥쪽으로 나와 있는 생물을 거시식물이라고 해요. 대표적인 얘가 은행나무야. 여러분 은행나무 지금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얘네들이 중생대부터 번성했던 녀석이거든요. 근데 이 은행나무가 어떤 기후에 사냐면 온난한 기후에 살아요. 추운 곳에선 못 살아요. 그래서 중생대도 온난했을 것이다 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또 다른 특징이 또 뭐가 있냐면 자 중생대에서 시험에 진짜 잘 나오는 게 바로 뭐냐면 이 빙하기야. 중생대는 빙하기가 없었어요. 여기는 다 죽은 거 아니에요? 쪽팔려가지고 말을 못해. 말해주세요. 제가 별명이 뭐예요? 주망쌤. 무슨 뜻이에요? 애둘. 애 둘이 있어가지고. 어떡해. 애 둘이 아니라니까! 진짜 이거. 나 그건 줄 알았는데. 뭐지? 이거 얘 둘리 둘리 엄마 닮았다고. 얘 닮았다고. 근데 요즘에 나무들보 닮았다 하더라. 주토피아 나무늘보. 그물 필요 없고. 자 아무튼 얘 닮았다고 내가 별명이 이거잖아, 그치? 근데 여러분 둘리 노래 알아요? 네. 몰라요. 둘리 노래 몰라요? 뭐지? 요리 보고 저리 봐도 봐도. 알 수 있는. 너 영상 찍고 있는 거야 지금? 쪽팔려라. 자 근데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빙하 타고 내려와 우우 이래. 네. 빙하 안 타? 네. 잘못된 거야 노래. 중생 때는 쌤이 한번 빙하기가 항의해보세요. 항의. 그러니까요. 중생 때는 빙하기가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요. 없었어. 꼭 기억해. 중생 때는 빙하기가 없었어. 시험에 잘 나와. 또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시험에 잘 나오는 게 뭐냐면 아까 고생대 때 뭐 만들어졌죠? 화석이요. 판계야 기억나요? 판계야. 네, 이 판계야가 서서히 뭐 되냐면 분리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바다가 생기겠죠. 네. 그 바다가 바로 뭐냐면 인도양과 대서양이야. 인도양과 대서양이 형성되는 시기가 바로 중생대야. 죄송해요. 괜찮아? 그리고 안데스 산맥이 중생대 때 대표적인 산맥을 요 안데스 산맥은 중생대 때 만들어졌다는 거까지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요게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럼 선생님 표준화석은 뭐예요? 대표적인 표준화석은 선생님 뭐? 선생님 뭐? 공룡. 공룡 둘리라고 말하면 어떡하냐? 공룡 그리고 암모나이트. 암모나이트 이렇게 두 개를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중생대 때 대표적인 표준화석은 공룡 암모나이트. 그게 보이면 무조건 중생대라고 쓰시면 돼요. 됐죠? 됐죠? 오케이 신생대 갈게요. 잠깐만 신생대. 자 신생대도 기후는 온난했어요. 그런데 얘는 특징이 뭐냐면 빙하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빙하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녹았다가 얼었다가를 반복해요. 빙하기와 간빙기를 반복하는 특징을 갖는 게 신생대의 특징이야. 그리고 하나 더. 판계야가 서서히 분리되는 게 중생대였죠. 그래서 판계야가 완전히 분리되는 게 신생대야. 판계야가 완전히 분리됩니다. 완전 분리가 돼서 현재와 같은 수력 분포를 가져요. 현재와 동일하게 되는 시기가 바로 언제다? 신생대다. 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생각해봐. 인도양 대서양이 그럼 점점점 넓어질까요? 좁아질까요? 넓어지겠죠. 그렇죠. 인도양하고 대서양이 점점 넓어져요. 대신에 태평양은 점점 어떻게 될까요? 맞아요. 좁아져요. 오케이. 태평양은 좁아진다. 그리고 나서 인도양 대서양이 넓어지면서 이제 무슨 산맥이 만들어지냐면 히말라야 산맥이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여기까지 외우셔야 돼요. 그러면 신생대의 대표적인 시상화석이요. 기후를 아는 거 보니까 시상화석이 있네요. 그게 무슨 식물이냐면 속시식물이야.
속시식물. 속시식물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뭐냐면 단풍나무. 지금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했던 도토리, 참나무 이런 것들이 다 속시식물입니다. 신생대부터 있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대표적인 표준화석은 그럼 뭐냐면 표준화석 코끼리의 조상 네모드. 네머드. 오케이. 요거 외워주시고요. 하나 더요. 물속에 살았던 화폐석이요.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신생대의 예더라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럼 공룡은 어디 갔어요? 공룡 멸종했죠? 이 대멸종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러면 생물이 어떻게 진화했는지 한번 볼까요? 자, 생물의 진화. 보세요. 뭐부터 선생님 설명할 거냐면 식물부터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식물은요, 제일 초기에는, 즉 성칸브리아들 때는 어떤 식으로 있었을까? 바닷속에 있었어요. 바닷속 식물을 뭐라 부르죠? 해조류. 해조류라고 해요. 그게 육지로 오존층이 생기면서 육지로 왔죠. 그게 아까 고사리인 누구? 무슨 식물? 양치식물. 고사리가 양치식물이야. 고사리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양치식물이 진화해서 뭐가 되는 거야? 은행나무인 거시식물이 되고요. 그게 또 진화해서 속시식물. 참나무인 속시식물이 되는 거야. 자, 물어보자. 이것들 현재 모두 있다 없다? 있다. 거시는 은행나무. 있다. 그렇지. 속시는 참나무. 모두 다 있다. 그럼 식물은 모두 다 표준화석이다, 시상화석이다? 시상. 그렇지. 시상화석의 기준입니다. 식물은 모두 다 시상화석이다 라고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선생님 동물은 어떻게 돼요? 동물은요, 에디아카라 동물군, 네, 다세포부터 출발합니다. 다세포 생물. 자, 보세요. 에디아카라 동물군이요, 뭐로 진화가 되냐면 어류로 진화해요. 갑주어. 어류로 진화를 하다가 물고기가 육지하고 경계선에 있는 애가 있어. 개구리과에 있는 친구 양서류가 대표적이야. 근데 얘는 피부로 호흡하거든요. 근데 완전하게 폐로 호흡하는 애가 있어. 그게 바로 공룡과 같은 누구야? 파충류로 진화가 됩니다. 그 파충류 중에 시조새가 이제 중생대 말쯤에 나와요. 그게 바로 누구냐면 조류야, 조류. 조류로 진화되고요. 마지막 매머드가 뭐야? 포유류. 새끼 낳는 포유류로 이렇게 진화가 됩니다. 자, 그럼 이것들은요. 자, 해볼게요. 어류의 대표적인 얘는 갑주어, 파충류의 대표적인 얘는 공룡, 포유류의 대표적인 얘는 매머드. 현재 있나요? 그래요. 없어요. 그렇죠? 근데 모두 다 가지고 있긴 한데 특정 애들이 없죠? 네. 그래서 얘는 무슨 화석의 기준이라고 볼 수 있냐면 표준 화석의 기준이고요. 무슨 말이냐면 아까 제가 지질 시대를 어떻게 나눈다고 했죠? 생물계 그거. 급변화. 그렇죠? 화석 가지고 생물계 급변화로 우린 지질 시대를 나눈다 했죠? 어떤 생물의 급변화야? 동물. 동물이야. 그렇죠? 동물의 급변화로. 동물의 급변화로 우리는 성칸브리아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를 나눌 수 있다. 까지 기억. 자, 대멸종 중요합니다. 아까 공룡이 왜 멸종됐어요?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자, 지질시대는 총 몇 번의 대멸종을 겪냐면 5번의 대멸종을 겪어요. 5번이야. 숫자 외우셔야 돼. 5번의 대멸종을 겪습니다. 언제 겪냐면 성칸브리아대 때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없었다. 성칸브리아대 때 없었다. 언제부터 있었다? 고생대부터. 왜 성칸브리아대 때는 없었어요? 성칸브리아대는 당연히 기체수가 적었죠. 오케이. 그래서 고생대 초기에 대멸종이 한 번 있고요. 고생대 중기에 대멸종이 한 번 있고요. 고생대 말기에 대멸종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생대 때 있었을까 없었을까? 있었어요. 맞아요. 중생대 초기에 대멸종이 한 번 있었고요. 중생대 말기에 대멸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생대는 있다 없다? 없다. 없습니다. 그거 기억해요. 성칸브리아대 없어요. 신생대 없어요. 고생대와 중생대 이렇게 대멸종이 있는데요. 우선 고생대의 초기는요, 빙하기 때문에 크게 멸종했을 거다라고 추측을 하고요. 중기 때는요, 바닷속이 산소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물들이 호흡을 못 해가지고 집단 폐사했다라는 그런 추론이 있고요. 말기는 우리 알아요. 고생대 말은요, 아까 뭐라고 했죠? 판게아. 그렇죠. 판게아가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 바다의 규모가 어떻게 돼요?
적어지죠. 그래서 집단 서식지가 없어지니까 폐사하는 거야. 괜찮아요? 그 다음 중생대 초기부터 점점점 선생님이 6개 대륙이 뭐 된댔죠? 분리된다고 했죠. 그러면 분리되는 과정에서 지각 변동이 어땠을까? 커졌겠지요. 그 지각 변동에 커지면서 화산 폭발이 주로 잘 일어나서 중생대 초기에는 생물들이 많이 죽었고요. 그럼 중생대 말기에는요, 지구에 누가 충돌했을 거다라고 소행성. 추측을 하면 소행성이 충돌했을 거다라고 추측을 하고 그 중생대 말기에 공룡이 다 죽은 거야. 괜찮죠? 그럼 시험에 뭐가 잘 나오냐면 물어볼게요. 이 5개 중에 가장 큰 대멸종은 뭘까요? 소행성 충돌 땡. 말고 판게아 형성. 그렇지, 이거예요. 가장 큰 대멸종. 가장 큰 대멸종입니다. 왜 얘가 가장 큰 대멸종이냐면 서식지가 생겼어 없었어? 없어졌어. 바다가 없어지잖아. 그치? 서식지가 없어지면서 해양생물들이 아주 집단적으로 다 죽게 된다라는 거. 그게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래서 고생대 말기 때 대멸종이 크게 있었다 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봐봐요. 애들이 단순하게 이 대멸종에 대해서는 잘 외워요. 그런데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잘 봐. 5번의 대멸종이 일어났죠. 그러면 생물의 다양성이 높아졌을까 낮아졌을까? 줄어들었어요. 그렇게 얘기해야 되죠. 생물의 다양성이 높아집니다. 생물의 다양성이 높아진 이유를 서술을 잘 못해. 좋아, 수 있습니다. 수행평가로 잘 나와. 뭔데요? 이제 녹화 중이에요. 멸종하면은 이제 또 다시 진화하면서 이제 그 근데 비슷해요. 자, 맞아요. 무슨 말이냐면, 나이스. 자, 봐봐요. 환경의 적응력이 뛰어난 아이가 살아남을까? 아니면 떨어지는 아이가 살아남을까? 뛰어난 아이. 뛰어난 아이. 이 녀석들의 특징이 있어. 환경 적응력이 뛰어난 아이들의 특징이 유전자가 되게 다양해. 유전자가 다양해. 그래서 우리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유전적 다양성이 높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유전적 다양성이 높아. 그럼 어떤 걸 할 수 있냐면 유전자가 다양하면 변이가 가능해요. 얘가 주변 환경에 맞춰서 막 변해. 얘가. 그 변이가 가능하니까 그 변이에 의해서 당연히 뭐가 될까요? 진화를 하겠죠. 그죠? 근데 그 진화가 생존에 유리한 방향으로 될까 불리한 방향으로 될까? 유리한 그렇지. 생존에 유리한 방향으로 됩니다. 생존에 유리한 방향으로 진화가 되다 보니까 유리한 애들만 계속 살아남는 거야. 그러다 보니 생물의 다양성이 어떻게 돼요? 커질 수밖에 없어요. 자, 악어가 누구의 조상이야? 악어요? 악어. 상어. 공룡이 진화해서 뭐가 된 거야? 악어가 된 거야. 비슷하게 생겼죠. 그죠? 그래서 파충류잖아, 걔가. 그치? 자, 메버드가 진화해서 뭐 된 거야? 코끼리가 된 거야. 이렇게. 자, 어떤 애들이 살아남냐면 유전적 다양성이 높아서 변이가 가능한 친구들. 걔네들이 살아남아 진화라는 과정을 거쳤고 그 진화라는 과정을 거치면서 생존에 유리한 방향으로 가다 보니 생물의 다양성, 즉 종의 종류가 상당히 많아졌더라 라는 것까지 기억을 해주시고 풀어볼 겁니다. 자, 나머지 13, 14는 다 진화설을 설명을 하는데 여러분이 어느 고등학교에 배정을 될지 모르니까 저는 아예 심화로 먼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봐보시면 진화설이 원래 라마르크라는 사람이 용불용설이라는 진화설을 하고요. 뭐가 크게 대립이 되냐면 다윈이라는 사람의 자연선택설이 아주 크게 대립이 돼요. 자, 이 둘의 다른 점을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쉬워요. 잘 들어요. 자, 보시면 라마르크의 용불용설은 이런 얘기야. 자, 기린이 원래 목이 되게 짧았는데 우와, 유칼라스 나뭇잎이 너무 높은 곳에 있는 거야. 그래서 나 먹고 싶어! 라고 해서 목을 자꾸 사용하니까 이렇게 되었다. 너무 억지 아니에요? 억지 깎아지. 네. 그래서 이게 뭐냐면 그러면 이건 처음에 선천적으로 얻은 거야? 후천적으로 얻은 거야? 후천적으로. 그렇지. 얘는 후천적으로 이렇게 형질을 얻을 수 있다. 즉
사용하는 빈도수가 크면 이렇게 된다. 그걸 누굴 주장하는 뭐로 주장을 하냐면 이런 거야. 야구 공 던지는 사람 뭐라고 하지? 투수. 오케이. 자, 내가 투수야. 오른손잡이 투수야. 네. 자, 오른손을 계속 쓰면 결국에 오른손이 좀 더 길어지는 거 알아요? 네. 그럼 이거 맞는 말이야. 아니 근데 너무 네 그거는 조금 길어지는 거 이건 뭐 이거 문제가 아니야. 근데 그럼 이거 맞는 거 아니야? 근데 근데 이게 잘못된 거야. 아닌 근데 거지. 왜 잘못된 거냐면 자, 그 투수가 아들을 낳았어. 그럼 아들도 이래? 아니 이게 뭐가 안 돼요? 그 유전이 안 되잖아, 그치? 그래요. 표천적으로 얻은 형질은 유전이 되지 않아서 이 이론은 틀린 이론이야. 그러면 현재는 누구 이론에 영향을 받고 있냐면 자연 선택설의 영향을 받아요. 자, 이 자연 선택설이 무슨 이론인지 한번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우선 다윈은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아이들이 엄청 많이 태어났대. 과잉 생산된 기린이 엄청 많이 태어났어. 그런데 그 태어난 애들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생김새가 다르더래요. 형질의 차이가 나더래요. 그래서 그 형질 차이 나는 아이들끼리 네가 더 많이 먹나 내가 더 많이 먹나 우리 다뤄보자 생존 경쟁을 하는 거야.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린이 목이 짧은 기린도 태어나고 목이 긴 기린도 태어났다는 얘기야. 형질의 차이가 났어. 그런데 얘네들이 생존 경쟁을 하는 거야. 그러면 누가 더 좋은 나뭇잎을 먹었겠어? B요. B가 먹었겠죠. 그럼 B가 자연에 의해서 뭐 됐다? 이겼다. 선택되었다. 됐다. 그 선택되었던 유리한 종들이 현재 살아남아서 한 종을 차지하게 되었다. 이 이론이야. 이해돼? 네. 오케이. 그럼 물어볼게요. 이 다윈의 자연선택설에 문제점 오류가 조금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 질문을 했을 때 대답을 잘 못했어. 질문해보세요. 자, 나 지금 다윈이야? 여러분 일어났습니다. 자, 질문. 근데 짧은 길이는 바닥에 있는 풀 먹을 수 있잖아요. 네. 기린 자체는 고개를 잘 숙이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서서 자는 거 알아요? 아 몰랐어. 네네네. 근데 저것도 유전될 수 있나? 유전이 되죠. 얘 목이 긴 애는 엄마가 키가 크면 엄마가 키가 크면 애들도 키가 크잖아요. 아니 근데 저는 후천적으로 작을 수도 있잖아요. 대부분 다 키가 크던데요. 문제점이 뭐냐면요. 얘네 둘은 왜 차이가 난 거야? 이거 물어봐. 돌연변이. 그렇지. 기형이었어요. 그렇지. 자, 봐봐요. 이렇게 차이 나는 이유를 현대 진화론은 조금 수정을 해주는데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줍니다. 아까 유한이가 말한 것처럼 돌연변이요. 자, 돌연변이는 뭐냐면 우리 1학기 때 염기서열 기억해요? DNA? 네. 아데닌, 사이토신, 구아닌, 타이닌 기억해요? 네. 네, 그 염기가 하나가 다른 걸로 탈락해서 잘못되어도 다른 형질로 변할 수 있어요. 그걸 돌연변이라고 해요. 그 다음 하나 더. 생식세포가 조합을 하는데요. 수억 개의 정자와 아주 많은 그 정자가 막 결합을 하는데 무작위로 결합할까 아니면 규칙적으로 결합할까? 랜덤. 랜덤이죠. 그렇죠? 무작위로 결합을 합니다. 그 무작위 결합으로 인해서 이렇게 형질의 차이가 나요 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형질 차이 나는 애들끼리 생존 경쟁을 하는데 누가 선택받냐면 생존에 유리한 애가 선택받아요? 생존에 불리한 애가 선택받아요? 유리한. 그렇지요. 유리한 개체가 자연에 의해서 선택받습니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아이들이 요 핀치새 문제를 많이 낚시에 걸려요. 자, 선생님 봐봐요. 갈라파고스 군도라는 되게 여러 섬에 핀치새라는 새가 있거든요. 그런데 다윈이 뭘 발견했냐면 그 섬마다 애들의 부리 모양이 달라요. 부리 모양이 차이가 나는 이유를 여러분이 정확하게 아셔야 돼. 자, 문제 제가 두 가지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이렇습니다. 원래 핀치새는요. 요렇게 씨앗을 잘 먹게 생긴 요런 부리를 가진 애도 있고요. 곤충을 잘 먹게 생긴 부리를 가진 애도 있고요. 선인장을 잘 찢어먹게 생긴 부리, 이 부리를 모두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섬들마다
먹이의 종류가 달라서 이 섬은 선인장이 엄청 많았고요. 이 섬은 씨앗이 엄청 많았고요. 이 섬은 곤충이 엄청 많았어요. 얘네들이 다 날아갔어요. 누구만 선택됐을까요? 선인장. 그렇지. 요 내용이 있고요. 요 내용이 있고요. 두 번째 내용이요. 자, 부리 모양은 원래 처음에 다 똑같았어요. 그런데 여기는 선인장만 있네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선인장을 자꾸 먹으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부리가 점점 길어졌어요. 요 내용이 있고요. 자, A가 맞을까요? B가 맞을까요? A. A가 맞습니다. B는 뭐야 이거? 저그 부리 모양이 길어졌어요. 자꾸 사용하니까 이 먹이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부리 모양이 변했어요. 이거 누구 내용이야? 라마르크 내용이야 이건. 오케이? 이거 고르시면 안 돼. 원래는 부리가 다양했어요. 형질의 차이가 났었어요. 형질의 차이가 났었어요. 그런데 생존에 유리한 아이가 선택되었습니다를 고르셔야 돼요. 됐죠? 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다 죽은 거예요. 네, 다 죽은 거죠? 이해됐나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24쪽에 1번부터요 8번까지만 풀어주세요.